가장 가까이서 본 정무수석 통합과 합당을 둘러싼 정치의 속내 들어보시죠. 그 안에서 돌아가는 사정들을 그래서 아주 뭐랄까요? 나는 그 인사이더이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보셨을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그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했잖아요. 네. 지금도 말들이 많아요. 지금도 말들이 많은데 네. 그런 말씀까지는 하셨잖아요. 대통령 관심사인 건 맞다. 맞습니다. 예, 그렇죠. 제가 대통령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대통령 이 문제를 토론한 적이 있어요. 그 대통령이 통합은 필요한 거 아니냐. 한번 만나봐라. 그래서 제가 조국 대표도 한 2번 보고 정청래 대표도 몇 번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. 그 일이 그러면 언제 작년에요. 작년에. 꽤 일치됐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당이라는 거는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지도부들의 견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가 가서 뭐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.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냐. 예. 그리고 내 생각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. 그랬더니 반드시 물어봐요.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시냐. 대통령 긍정적이다. 그런데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죠. 두 분 다 통합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. 그 당시에도. 근데 다들 언제 선거 전에 해야 되나? 어떡하지?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. 두 분 다. 당내 사정이 있으니까. 그건 뭐 상대가 있는 거라. 그럼요. 그리고 또 실제 두 분이 만난 적도 있어요. 그런 대화도 해봤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각 당에 갖고 있는 이런 통합에 관한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에요. 두 분이 그 전에도 여기서 두 분이라 하면 조국 대표하고 정청래 대표죠.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물밑에서 꽤 얘기를 해왔는데 오래전부터 다만 이제 이걸 언제 어떻게 추진할 수 있지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약간 좀 주저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하긴 해야 할 텐데 뭐 이런 고민도 있었고 그러니까 서로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? 네. 고민이 굉장히 오래되어 온 거죠. 물론 제가 경무석 그만둔 다음에 제안이 돼서 그 제안이 이루어진 실질적인 과정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제안 자체가 좀 전격적인 건 있어요. 그러니까 정청래 스타일이죠, 그게.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. 그게 문제라는 아니 그러니까 왜 좋은 일을 왜 그렇게 자꾸 내부가 시끄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어. 근데 얼마 전에도 저 이해찬 선배님 상가에서 정청래 대표 잠깐 만났어. 아 이거 빨리 수습을 해야지 어떡할 거냐.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많은 당원들이 저한테 왜 대통령 파냐. 내가 대통령을 왜 팔아요? 나는 나가서 당원 도지사만 되면 되는데. 근데 실제로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대통령이 통합에 관여했니 뭐니 하고 또 야당이 뭐라고 하니까 모든 걸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관심사였다는 건 사실이고. 사실입니다. 그리고 양당의 대표가 갑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던 것도 네. 사실이고. 근데 이제 이 통합 제안 자체는 한 2, 3일 사이 전격적으로 진행한 건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제안이 이루어진 것은 네. 정청래 스타일로 이루어진 것이다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근데 최고위원들이 화낼만 해요.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말을 안 하고. 근데 정청래 당 대표가 가진 스타일이 가진 장점도 있고 뭐 단점도 있긴 한데 그렇게 이루어졌어요. 이제 그 다음부터인데 그 다음은 그럼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? 저는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서 사과를 받고 강력적으로 한 거는 그건 약간 좀 그건 이미 말을 했죠. 네. 어느 정도. 사과는 뭐 여러 번 해도 돼요. 네. 근데 통합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네. 그런 방식으로 깜짝 놀라게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했는데 필요하면 더 하고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됐으니 추진하는 게 좋겠다. 네. 이미 이렇게 됐으니. 네. 근데 이제 지금 일부 당 구성원들은 지금 내부가 드스스하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네. 자 제가 한 2개월 후를 한번 예측해 볼게요. 2, 3개월 후. 네.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? 지방선거 어떻게 할 거예요? 그렇지. 지방선거. 공당이 만약에 통합이 안 되면 조국 혁신당도 후보들을 막 내야 되잖아요. 막 내야 되죠.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. 거기도. 내부상 다 들었어요. 그럼 지금이야 통합이 귀찮고 번거롭겠지만 이제 저기 각 지역마다 이제 후보들이 다 분열될 텐데 네. 그때 어떻게 해요? 그럼 싸우는 거죠 이제. 제한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죠 서로. 3, 4%만 가져가도 우리 후보 중에 떨어지는 지역이 꽤 있을 거예요. 지금 뭐 우리가 뭐 여론조사 보고 막 되게 흥분하고 좋아하는데 선거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. 대한민국의 보수 유권자가 다 사라졌습니까?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을 뿐이죠. 옛날에 35% 40% 되던 보수 유권자가 지금 25% 20%로 줄었습니까? 투표를 포기한다 한들 한 5% 정도 포기할 거고요. 나머지는 다 하셔요. 더군다나 지방선거는 투표를 그러면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상호 찍습니까?
안 찍죠. 그러니까 이 선거는 저도 여러 번 내가 진두지휘도 해봤지만 우리가 질 때는요 턱없이 지는데 우리가 이길 때는 큰 표 차이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. 맞아요. 그런 거를 너무 가볍게들 여론조사에 너무 취해서 마치 압승할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면 안 돼요. 적어도 조국혁신당과는 협력을 해야 되죠. 조국혁신당과 합당하고 그다음에 각 진보 정당하고도 또 야권 연대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야권 연대를 4당 5당하고 할 수 있어요? 그런 기술력이 있나요?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시간도 없어요. 그리고 특히 저는 지금은 다들 여론조사 때문에 저러지 실제로 선거 가면 분열이 되면 각 정당이 3%, 2%, 1%다 가져가면 지는 데가 나온다니까요. 저는 그래서 그러면 지는 게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 심판받았다고 난리칠 텐데 가능한 한 이재명 대통령의 중간 평가인데 이기려면 하나가 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 시점에 그런 방식으로 했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. 그럼 비판받을 대목이 있어요. 예. 그런데 제안이 이루어졌고 그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 마당에는 나는 됐으면 좋겠다. 지금은 만약에 안 되잖아요. 감정의상에서 야권 연대도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런 면도 있죠. 네. 예. 분열되면 진다는 이 경고, 지금 정치의 현실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.